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5시 녹화 방송입니다. 조국 혁신당 오늘 보니까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음 주 수요일인 11월 20일 수요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갖다가 공개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황운하 원내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11월 2일 또 11월 9일 두 차례에 걸친 장애 집회에서 차마 두 자는 말 못하겠다. 즉 계속 보면 대통령을 갖다가 하야하라라고 퇴진하라라고 바람을 잡으면서도 차마 탄핵이라는 말을 갖다가 입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만큼 탄핵 역풍이 두렵기 때문이죠.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는 과거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 소추로 몰았던 광화문 광장의 촛불, 그들이 말하는 촛불 잔치, 그것을 갖다가 연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보면 광화문 광장에서 다음 주 수요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초안을 발표하겠다라고 공개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참 도둑이 매를 드는구나. 지금 조국은요, 지난 2월 8일 설 연휴 직전입니다만은 그때 등등의 문제로 항소심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는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재판부가 좀 더 강단이 있었다면 바로 법정 구속에도 그만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가재는 개편이고 개는 가재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국을 갖다가 법정 구속하지 않았고 조국은 그로 말미암아 드디어 4.10 총선을 통해서 배지를 달았고 이제는 계속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8월 20 눈이 안 좋았어요. 8월 29일이군요. 지난 8월 29일 조희연 보면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서 서울시 교육감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 조희연이 항소심 판결을 받은 것도 대략 조국이 항소심 판결을 받은 그 언저리고 그 대법원은 이제 선입선출이라 해서 먼저 들어온 놈을 갖고 그 순서대로 판결을 내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조희연 다음에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조국 건입니다. 근데 조희연은 지난 8월 29일 대법원에서 형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조국은 8월 29일부터 9월 29, 10월 29 두 달 반이 지나도록 아직 껌껌먹은 소식이 없습니다. 부지 하세월입니다. 이 대법원 뭐 하는 건가? 결국 보면 서울대 법대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봐주는 건가 하는 그런 쓸데없는 의심도 듭니다. 둘째 드는 생각은 조국 또 11명의 조국 혁신당의 조국 의원들이여 정신 차려라. 너희들은 2016년 광화문 광장에서 너희들이 그 당시에 전교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이래갖고 민변 그래서 거기다 또 좌파 성향의 연예인들까지 동원해서 그야말로 생쇼를 하는 통에 국민들이 일시 현혹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결국 탄핵된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로부터 3년 뒤인 2019년 10월 3일 또 10월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바로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것이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 그때 역대 대한민국의 모든 장외 집회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바로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그때 광화문 광장에서 바로 문재인 퇴진과 조국 구속을 갖다 외쳤던 이른바 애국 시민들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 애국 시민들이 그야말로 요즘 민주당식으로 얘기하면 1,000만 명 모인 겁니다. 실제 그 당시에 보면 100 몇십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예전에 2016년 그 당시에 박근혜 퇴진 이라고 하면서 그들 생쇼할 때 자기들 말로는 180만 모였다는데 다 흔한 얘기다 구라고 부풀리기고 실제 그 면적 대비 등등등 그다음 휴대폰 기지국 등등으로 측정해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정말 가장 많이 모였던, 그러니까 객관적 수치로 가장 많이 모였던 것이 바로 2019년 10월 3일과 10월 9일.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43만이가 모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는 250만 모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43만이라는 게 여러분 광화문 광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43만이면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꽉 찹니다. 가장 많이 거기서 그 당시 애국 시민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문재인 퇴진과 조국 구속이었고, 그런 열기가 물론 그 다음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시 꺼지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2022년 3월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을 갖다 되찾아오는 쾌거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광화문 광장이죠. 근데 참 보면 조국과 조국 혁신당 이 친구들도 보면 좀 정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조국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인물이기도 하죠. 내로남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2016년에 박근혜 퇴진을 외치면서 촛불을 들었던 것은 로맨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을 5년 만에 작살내고 그야말로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오게 만든 바로 그 역사적 광장이 바로 광화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들은 그것만 생각하는지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초안을 발표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국회에도 말이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이 압니다. 이재명은 비교적 조국보단 똑똑합니다. 자기가 탄핵 소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 거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재명은 웃기는 얘기죠. 얼마 전에는 보면 징치하다 안 되면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탄핵이란 말은 못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김민석도 마찬가지고 그 보면 입 거칠기로 유명한 김민석, 정청래 비롯해 탄핵이란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왜? 그 역풍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 두 마디는 차마 제가 하지 못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웃기는 얘기하는데 이게 보니까 조국하고 이재명은 역할 분담입니다. 이제는 보면 내일 모레 언젠지 곧 보면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은 감옥으로 가야 될 조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벼랑 끝 몰린 심정으로 마구 악담을 쏟아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하자, 11월 20일 다음 주 수요일 날은 탄핵 소추안을 갖다가 발표하겠다라고 생난리를 칩니다. 근데 이재명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살금살금 눈치 보면서 지금 계속 장외 집회는 합니다만은 아시지 않습니까? 11월 2일 자기들 주장으로 30만, 실제 경찰 추산 17,000. 11월 9일 지난주 토요일이죠. 자기들 주장으로 20만, 경찰 추산 15,000명. 불도 안 붙고 그런 가운데 괜히 조국이 한 탄핵 열차에 탑승했다가 덤터기 쓰니까 당 차원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아마 개별 몇몇 의원들이 보니까 보면은 윤석열 탄핵 의원 연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민주당의 일부 의원, 조국혁신당 12명, 그다음에 진보당, 사회민주당, 그래갖고 당 소속 개별 의원들이 참여. 그러니까 민주당 개별 의원들은 가서 하는 거는 슬쩍 눈 감아주면서
윤석열 탄핵 의원 연대를 만들어서 생쇼를 하는데, 참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조국이 한때는 지성인이라고 자처했고 뭐 장관도 했고 또 그 직전에는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도 했고 한 이런 친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목요일 14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인 21일까지 7박 8일 동안 에이펙 정상회담 및 G20 정상회담 참석차 페루와 브라질 해외 순방 갑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대규모 집회라든가 반대 집회라든가 이런 거 안 하는 것이 그건 기본적인 금도입니다. 그런데 11월 20일 수요일 대통령 들어오기 전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을 발표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이 2016년 박근혜를 갖다 몰아냈던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데,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법원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 의원은 이미 지난 8월 29일 비슷한 시기에 항소심 결정이 났고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에 다 같이 이른바 상고심에 대법원에 들어왔는 그 두 사건, 이미 조 의원 건은 8월 29일 형 확정돼 갖고 10월 16일 보궐선거까지 치르고 있는데 2달 반 지나도록 왜 조국 건 갖다가 마치 주물럭 주무르고만 앉아 있는지 답답합니다. 빨리 결론 내십시오. 고맙습니다.